네.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글려움을 뚫고 작가 되는 법. 글려움을 뚫고 작가 되는 법. 자, 글려움이 뭘까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의도적으로 글려움이라는, 신조어를 제가 만들었던 것이죠. 글려움을 뚫고 작가 되는 법. 자, 우리가 늘 여러가지 요즘에 블로거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작가라는 꿈을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고, 또 책들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저희 나라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런 GDP나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지식 욕구나 지식에 대한 이런 게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또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흔히들 이제 작가를 통해서 책을 통하여 이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수입 라인을 해서 어떤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실질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제가 성공했습니다. 글려움 뭘까요? 글쓰기의 어려움입니다. 자, 글쓰기의 어려움, 글려움. 글쓰기의 어려움을 딱 보는 순간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줄이자, 글려움. 그래서 네, 글려움 이렇게 하는데요. 자, 글려움이 뭔가, 왜 글려움이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와 몸을 통하여 우리가 다 글쓰기의 소재로 우리가 그 매체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작가는 무슨 재능의 영역이다. 작가는 따로 있어. 이 사람은 글쓰기 재능이 있기 때문에 톨스토이 하여튼 유명한 작가들 되면서 그 작가들은 다 재능이 있어서 작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국어를 잘하는 거야. 모국어를 잘해서 그런 거야. 문학 표현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들 다 생각하시지만 틀렸습니다. 그것은 재능의 영역이보다는 익숙함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익숙함.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중의 강의를 들었을 때도 집중도 결국 익숙함이고 감각의 영역이다라는 강의를 들으신 적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것이 익숙함의 영역, 그리고 방법의 프로세스의 어떤 책이 나오기까지의 그 글쓰기에 익숙함이 없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책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음에 의하여 누군가는 작가가 되고 누군가는 익숙하기 때문에 작가로 이렇게 등단하시고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익숙함이라는 단어로 첫 번째 표현을 해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내회로라는 단어로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내회로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회로.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혈액순환의 콜레스테롤이 치수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이제 심근경색증이 오면서 우리 혈관이 막혀버리죠. 그쵸? 그래서 우리 혈관이 막혀버리는데, 이 뇌회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 글쓰기란 이렇게 정의 드릴 수 있습니다. 글쓰기란 마음과 머리와 몸이 말하는 바를 글로 표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마음과 머리와 몸이 말하는 바를 글로 표출한 것, 익스플리케이션 한 것, 아웃풋 한 것, 이렇게 다 취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쓰기는 나에게 쓰는 글이 있고, 타자를 위해서 쓰는 글이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쓰는 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세상.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나의 목소리가 또 하나의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쓰기의 근원적인 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근원적인 목적에는 이 사람의 근원적인 욕구와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의 근원적인 목적은 표출과 소통과 나눔이라고 해요. 표출과 소통과 나눔. 표소나의 본능입니다. 표소나의 본능. 표출과 소통과 나눔의 본능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본능으로 자리 잡았냐면,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된 채로 우리가 누구나 다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소속감 속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달이 됐고, 이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결국 표출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나눈다는 것은 이제 결국 공동체적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사랑을 통하여서 결국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필요성을 증대가 되면서 이게 글의 형태로, 그쵸? 편지로 이거 다 글이잖아요. 그래서 글의 형태로 이렇게 글쓰기라는 것이 정의 내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는 익숙하지 못해서, 두 번째는 뇌회로가 막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무언가 표현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무언가 막힌 채로
표현을 하거나, 그쵸? 그게 이제 표현을 못해서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 그럼 이제 그것만큼 또 답답한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뇌회로만 막힌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로도 저도 답답해서 막 막히는 거죠. 그럼 막 소화도 안 되고 머리 두통 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뇌회로라고 한다면 그런 은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뇌회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뇌회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은 언어 감각 능력입니다. 언어 감각 능력. 그러니까 인식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력. 우리가 인식해야, 아까 수미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감각되어야 뭔가 표현이 나오는 거지, 감각되지 않는데 표현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표출 능력, 언어 표출 능력,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력, 인식력과 표현력. 인식하는 것도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도 무덤덤해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뇌의 회로가 막힐 수밖에 없고요. 말하기조차도 우리가 잘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막힌다는 것은 조금 녹슨다의 개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말을 잘 해주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계속,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하루에 뭐 3일에 한 번씩 가족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3분 브리핑을 하거나, 그쵸, 뭔가 3분 강의를 해야 된다고, 우리 그런 사회, 그런 세계에 만약에 산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누구든지 3분 강의를 해야 되는 가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를 공부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돼야 된다는, 뭐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시나리오를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뭐 의무적으로라든지 재미가 없었어도 이렇게 해야 내가 이제 생존할 수 있으니까 뭔가 위기의식을 느낄 뿐더러 나중에는 뭐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3분 강의를 유창하게 집에서부터 연습을 했으니까, 집에서 뭐 거의 3일에 한 번씩 연습했으면 거의 뭐 20년 동안 대학생 될 때까지 연습하면은 1000번은 기본 최소 연습을 했을 거니까 이제 뭐 대학교 가서 조발표하고 하는 거는 너무 껌이겠죠. 너무 잘하게, 너무 유창하겠죠. 막 엔젤라 더크워스처럼 막 그 테드에 나오는 것처럼 막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회가 적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럼 이제 되게 시기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 다 좋아합니다. 자, 근데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잘하면 쟤 너무 잘한다, 박수 쳐도, 이게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 뒷골목에서 쟤는 너무 잘해, 우리는 못한 열등감 속에 빠져서, 하여튼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표현력이 늘 수가 없는 또 유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누적도 있고요. 여튼 뇌회로가 막힐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라는 그 영역이, 작가의 영역이 우리가 넘사벽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글쓰기의 이 뇌회로를 뚫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내시경을 하듯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듯이 어떤 장기의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구조를 파악하고 방법, 프로세스를 우리가 투명성 있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머리와 몸이 감각한 것을 이제 글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냥 바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편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내 마음을 표출하는 거고, 그 마음이 표출하는 것이 결국 그 문자화 된 것이 글이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기와 글쓰기는 맞닿아 있고 하나다. 이것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가정에서 있어서도 대화가 적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쵸? 그리고 왜 이렇게 말 시키냐 그러고,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한 것은 생각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결국 일상 기록을 통해서 감각력을 키워주는 거고요. 일상 기록에 오늘도 이모틴에서 했던 내용 것처럼 결국 몸의 감각력을 키워서 그걸 일상 기록화 시키면 그게 다 글감이 된다. 저도 오늘 그런 거를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저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가니까 새벽 기도회 가서 그런 게 딱 단어가 들어왔어요. 딱딱함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딱딱함? 그럼 마음의 딱딱함도 있겠구나. 마음이 왜 딱딱하지? 마음이 메말라서 그렇구나. 마음이 메말랐으니까 딱딱해지지. 그래서 마음의 가뭄 형상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해봐야겠다. 그래, 마음의 가뭄 형상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지? 그래,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지. 딱딱하니까. 수용성이 없으니까. 자기 주장이 세질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마음의 화분에 물을 많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생각의 이음을 이어갔어요. 우리의 마음의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물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지식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생각력을 키우는 거예요.
거예요. 결국 생활력을 키우니까 글쓰기도 되고 말하기도 잘 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 오늘 이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뇌 회로를 뚫을 수 있는가. 말하기 회로는 사실 뇌 회로는 사실 말하기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말하기 회로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말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하듯이 글을 쓰려는 인식을 갖고 글을 쓰기 시작하시면 된대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 전에 조금 구상해주면 된대요. 그래, 첫 번째는 내 목차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좋은 점, 장점을 얘기하자. 그래서 단어 3개만 딱 써놓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도 있을 뿐더러, 왜 노래도 들어보셨습니까? 박진영이 말하듯이 노래를 해라. 괜히 억지로 힘주고 막 호흡을 주고 막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 말고 공기 반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으로 말하듯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하기로 잠깐 메모를 통해서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프로세스로 하면 이제 글감을 마련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뭐 생각하고 연구하고 대화하고 목차를 이제 구성 목차를 333 법칙으로 목차를 하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지식 영상을 인풋으로 이제 인풋을 얻는 거예요. 이제 막히면 예를 들어 목차를 내가 쓰려고 했어요. 관련된 아까 제가 마음의 화분 뭐 이렇게 딱딱함 예를 들어 뭐 딱딱함이라는 책을 제가 낸다고 해요. 그러면 딱딱함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막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필요성을 독자들에게 어필할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왜 딱딱하지?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다. 왜 메마르지? 우리의 나다움에서 나오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물을 주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의 화분이 메말라져 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 그걸 모른 채 우리의 삶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이 가득 찬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고 너무 바닥을 치면서 우리는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물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책이 제가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근데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글을 쓰다가. 근데 내 말은 맞는데 이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제가 글을 쓰는 게 의미가 적어지잖아요. 그럼 나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해서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식과 영상과 다른 정보들의 인풋을 그때 제가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만나서 나의 나다움의 이것을 해석하는 시간을 갖고 나다움의 표현을 또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얼개를 또 다시 한번 또 짜고 어떤 그 전체적 얼개를 이제 짜는 단계가 온대요. 이제 목차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목차를 근거로 또 다시 또 하나의 목차에 3개를 공간을 열어놓고 또 그 3개를 거칠게 쓰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친구가 좋은 이유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말을 우리 스타일대로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초고를 쓰고 퇴고를 한 2-3번 하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 프로세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글쓰기를 사실 하실 수 있고 누구나 다 작가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다 글화시켜서 작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재능의 영역에 가두고 편견의 영역에 가둬서 우리의 잠재성을 낼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우리 모두 다 글려움을 이겨내고 작가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끝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